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벡터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정의하기 전에 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점을 데카르트 좌표계의 좌표점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각 좌표축의 값을 모아놓은 순서쌍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n차원의 점을 표현하려면 n개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이란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유한수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수열은 각 i번째 자리에 위치한 실수값을 반환하는 대응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이 유한개의 요소를 갖는다는 것과 수열이 가진 대응규칙입니다. 따라서 점은 finite interface와 map interface를 내포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p은 int와 real이라는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finite interface의 len 함수는 map 메소드의 인풋에 넣을 수 있는 int 타입의 최대값을 알려줍니다. 이를 구현할 때 사용자가 점의 성분 개수보다 많은 값을 인풋으로 넣으면 오류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al과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서로 구분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엘리멘트 인터페이스를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벡터 또한 실수처럼 어떤 일련의 공리들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공리는 두 벡터 간의 덧셈에 관한 공리이고 두 번째는 스칼라 곱에 관한 공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리는 두 벡터의 내적에 관한 공리입니다. 참고로 벡터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내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좌표 공간에서의 벡터는 일반적으로 내적이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정의하였습니다. 내적은 스칼라 값, 즉 실수를 반환하고 곱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엄밀히 말해 공리라기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리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인데요. 즉 모든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선형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E1부터 En은 기저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저 벡터의 종류는 무한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표준 단위 벡터, 즉 i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를 고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해 봅시다. 먼저 벡터는 포인트 인터페이스고 이는 엘리멘트 인터페이스를 내포하므로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n차원 벡터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n차원 점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실수의 n 순서쌍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벡터는 additiv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벡터 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additive 인터페이스의 add 메소드는 호출한 변수와 입력된 변수의 성분을 순서대로 더한 벡터 합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addInv 메소드는 호출한 변수의 각 성분을 음수로 바꾼 결과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메소드는 모든 성분이 0인 벡터, 즉 0벡터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벡터는 scale 메소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벡터의 스칼라 곱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벡터는 inner 메소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의 결과를 real interface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basis는 벡터를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저 벡터의 슬라이스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기저 벡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할 분할의 개념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벡터 인터페이스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PQ는 좌표점입니다. PQ 사이의 거리는 이를 잇는 위치 벡터, 즉 PQ 벡터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크기는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한 결과의 제곱근과 같습니다. distance 함수는 벡터 인터페이스로 입력받은 두 변수 PQ 사이의 길이를 real interface 타입의 값으로 반환합니다. 이 함수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두 변수의 길이를 len 메소드를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비교합니다. PQ 벡터를 구하려면 P와 Q의 성분의 사이의 차이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P와 Q의 길이가 다르면 이 차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에러를 반환해야 합니다. 패닉은 고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시킵니다. 이제 만약 두 길이가 같다면 P와 Q를 빼야 합니다. 여기서는 P에서 Q를 빼보았습니다. 이는 P에 마이너스 Q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add 메소드의 결과는 additive interface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inner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를 벡터 타입으로 강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additive 타입으로 변환된 값을 다시 벡터 타입으로 강제 변환하는 것은 변수 p의 구조체 타입에서 메소드 add를 구현할 때 그것이 반환하는 실체 타입이 벡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조금 뒤에 살펴볼 실제 구현의 예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계산하고 이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sqrt 함수에 입력하여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벡터 인터페이스를 구조체로 구현해 봅시다. 여기서는 float64의 슬라이스를 simpleVector라는 이름의 타입으로 재정의하겠습니다. 먼저 simpleVector는 포인트 인터페이스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equals라는 메소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q라는 입력 변수를 타입 any로 받습니다. any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타입이라는 의미를 가진 타입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q가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호출 변수 p와 그 길이를 서로 비교합니다. 만약 두 변수가 서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각 요소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만약 모든 성분이 서로 같다면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len 메소드는 호출한 변수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map 메소드는 입력된 i가 호출한 변수의 요소를 반환하는데 적합한 값인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len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simple 벡터는 additive 타입이어야 합니다. add 메소드는 입력받은 additive 타입 값을 호출 변수의 벡터 합으로 더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를 위해 q는 포인트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q의 성분을 하나씩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로 메소드는 모든 성분이 0인 슬라이스를 심플 벡터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add in분은 각 성분에 마이너스를 취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심플 벡터는 scale, inner, basis 메소드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scale 메소드는 실수를 real interface 타입으로 입력받아 이를 호출한 심플 벡터 변수의 성분에 각각 곱하여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심플 벡터의 성분은 float64 타입이므로 입력 변수 k를 float64로 변환하는 toFloat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nner 메소드는 호출 변수와 입력 변수의 성분을 순서대로 곱하여 더한 값을 반환합니다. 계산 결과는 float64이지만 메소드의 반환 결과는 real interface 타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simple real 타입을 결과값에 씌워서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basis는 표준 단위 기저의 형태를 순서대로 슬라이스 요소로 추가하여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벡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고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영역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